자, 38쪽 보시면은 사립유치원 지원금 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누리 과정비, 교사처우 개선비, 어떤 건 검정색, 어떤 건 파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또 세로 쓰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약간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에 가 보시면은요, 레이아웃. 지금은 제목 슬라이드니까 저 상단에 레이아웃 가셔가지고요, 제목만 이라는 걸 클릭하세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 뭐를 또 바꿀 거냐면요, 디자인. 그럼 테마 그룹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모양새가. 그렇죠? 클릭해 보시면 모양새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어디라고 가냐면은 오스틴이 어디야? 얘인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오스틴. 여기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펼치 목록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 자세히 버튼 눌러서, 예, 오스틴. 예, 얘를 클릭하세요. 이런 모양이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가셔서 균형이라는 걸 선택하래요. 그럼 여기 제목, 여기 위에가 약간 붉은색 톤이 뜰 거예요. 색깔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회색조가 있고, 각이 있고, 고구려 벽화가 있고, 여기 균형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뭐가 나온대요. 그래서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가보시면은 HY 견고딕 뭐 이런 게 있대요. 여기 견명조, 견고딕이 여기 있나? HY 견고딕이라고 있네. 그러니까 제목에 견고딕을 쓰겠다 이거죠. 예. 요렇게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에 와서 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새 슬라이드 화살표 되어 있는 걸 눌러갖고 뭐 컨텐츠 2개짜리 클릭하면 또 그런 모양이 생기는 거고,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일단 제목에다가는 사립 유치원 지원금, 제목에 이제 그거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레이아웃이 빈 화면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목 쓰는 난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제목을 썼으니까 있는 거지만, 만약에 제목을 이걸 안 썼다고 치면은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제목만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제목 쓰는 난이 생기는 거고, 빈 화면을 선택해 놓으면 그마저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글씨를 못 쓰잖아요. 아무것도 못 쓰지 않습니까? 책에는 42쪽에다가 제목을 쓸 수 있는 글상자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라고 했는데요. 예. 자, 여기 여러분들 레이아웃에 와서 아까 제목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뭐로? 빈 화면으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제목이 들어간 애 있잖아. 제목이 들어간 애. 걔를 선택하고 삭제해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만 나온 셈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삽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삽입 버튼 누르셔서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가 위에 그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큰 글자 가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라고 5글자 써 있고 화살표 되어 있는 거. 화살표 되어 있는 건 뭐다? 누르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도형 화살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누르면 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에 가서 가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만큼 그려놓고 나서 여기다 사립 유치원 지원금 근데 에이 제목이 영 시원찮네. 이따 이제 고칠 거고. 그 다음 또 뭐를 해야 되냐면 38페이지 자세히 보시면은 오새누리 과정비 해서 검정색 3줄 파란색 3줄 있잖아요. 그거를 또 입력할 거니까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해가지고 이만큼 만드세요. 그럼 마우스를 딱 띄면 너비만 유지될 거야. 너비만.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요.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세로 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뭐 쓴다? 세로 텍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예. 자, 이렇게 여기 제목, 여기 내용, 오른쪽에 세로, 여기 가로 해가지고 각각 써보시는 거예요. 이 제목 있는 데를 클릭해 보시면 요렇게 I자가 나올 때 클릭하면 뭐예요? 껌버가 커서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렇게 4번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하면 글상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폼에 가서 글자 크기를 좀 한번 크게 해보시는데 한 40 정도 해보세요. 40 정도. 40 정도 크기를 만들어서요. 얘를 잘못해서 너비가 좁으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너비를 넓혀 주시면 돼요. 너비를 좀 넉넉하게 좀 넓혀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HY 견고딕 나왔죠? 그렇죠? HY 견고딕 나와 있어요. 이건 아까 디자인에서 뭐 하라 그랬어? 글꼴을 HY 견고딕 하라 그랬거든. 자, 그 다음 글자 색깔은 좀 이따 바꿔보도록 하고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제목에다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마우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저기 끝에 요 끝자리 한번 보시면 약간 눈금 같은 거 이렇게 점선 같은 게 내려오고요. 여기 이 틀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보세요. 왼쪽에 눈금선이 나타나죠? 중간에도 막 나타나죠? 오른쪽 끝에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세요. 왼쪽에 선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글자랑 요 왼쪽이 어떻다? 왼쪽이 똑같다. 이게 똑같이 맞았다. 이거죠. 근데 이 글자는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는 넓고 글상자가 넓고 어떤 건 좁아요. 그러니까 얘를 중간에다 맞추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 얘를 중간에다 맞춰보면 요게 중간이 된다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해놓으면 안 예쁘니까 왼쪽에다 맞추시면 돼요. 요거랑 왼쪽에다 맞추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왼쪽이 맞았다고 나오네요. 예. 자, 그 다음 얘는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18이라고 되는데 한 20 정도 해볼까? 20 정도? 아, 얘도 한 20 정도 해볼까? 얘도 한 20 정도 해볼까? 얘도 한 20, 쟤도 한 20.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는요, 정부 예산의 글자는 화면 중앙에다 한번 놔보시고요. 이 글자랑 이 글자랑 밸런스를 맞춰서 보시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글자랑 오른쪽에 있는 글자랑은 수평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는 이 두 개 글자 사이에 와야 되겠죠? 이럴 때 헷갈리시면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안내선을 보시는 거예요. 안내선을 보시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요. 얘가 정중앙에 안 와 있네. 안내선을 보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애인데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오면 좋을까? 이 글자, 이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에 정부 예산이라는 글자를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이 도형의 끝자락에다 맞추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어차피 얘랑 글자 길이가 같아요? 안 맞잖아. 글자 길이가 안 맞으니까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자, 그래놓고 이 글자를, 이 도형을 클릭하면 이렇게 회전틀이 나와. 회전틀. 이 회전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전을 시키면 이 글자가 이렇게 회전된 것도 다 보이죠? 그것이 38쪽에 나와 있는 결과 화면이에요.
38쪽 보시면은 회전은 이렇게 이 도형 틀을 클릭하면 상단에 이렇게 녹색 점이 생겨요. 그 녹색 점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글자가 회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45쪽에 보시면은 새로 글상자를 만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입력했을 거고. 그 다음에 46쪽을 보시면은 이 높이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글자, 제목 도형이란 글자보다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이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이 글자, 제목 도형이란 도형보다 높으면 안 되고 살짝 내려놓으시면 되지. 아니면 똑같이 해주든지. 그 다음에 얘는 글자를 그냥 그대로 18 그대로 두시고요. 글자 쓴 거를 갖고 좌우로 회전시켰죠? 회전시키니까 어때요, 지금요? 그럭저럭. 48쪽 보시면은요, 글을 써놓고 글상자를 회전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자, 그러면 48쪽에 나와 있는 이 도형 요거 회전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회전을 시켜서 밑에 있는 도형은 글자를 좀 보이기 좋게 꾸몄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요거 오세누리 과정비라는 거 있죠. 오세누리 과정비라는 글자만 땅땅땅 트리플 클릭. 얘를 뒤에서부터 블럭 잡아도 돼요. 앞에서부터 블럭을 잡아도 돼요. 근데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을 잡았는데 다 잡지 못하고 대충 잡았네? 그럼 다시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려고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다 보면 이 글자 블럭 잡힌 게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블럭을 잘못 잡을 때는 어떻게 해라? 다른 데를 한번 클릭하고 다시 잡아라.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초보자들은 블럭을 잡은 거를 다시 잡을 때 꼭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다른 데를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블럭을 자주 잡는데 그냥 땅땅땅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문단이 선택된다. 얘는 어떻게 하래요? 그걸 꼭 기울이라 그랬나? 그냥 기울이기만 했나? 기울이기만 돼 있죠? 그리고 텍스트 그림자 주래요. 텍스트 그림자. 텍스트 그림자라는 건 글자에다가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 기억을 쓰면 기억 주변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강 그러면 강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땅땅땅. 얘는 파란색 하래요. 파란색. 뭐 책에는 굵게 하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한 파랑 하라고 되는데 그냥 색깔을 달리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한 세트예요. 세 번째, 네 번째 한 세트고 다섯, 여섯 번째 한 세트죠. 그런데 1, 3, 5라고 하는 줄에 있는 거는 제목이죠. 그리고 2, 4, 여섯 번째, 2, 4, 6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 1, 3, 5 줄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오세누리 과정비, 그러면 매월 학생당 20만원 지급. 교사처우 개선비, 그러면 이렇게 지원. 운영비, 이렇게 지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 블럭 잡고 기울이고 그림자 넣고 네 번째 줄 블럭 잡아가지고 얘는 파란색 넣어주고
매번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 책엔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세 번째 줄 잡고 컨트롤 키 눌려 있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 줄 잡으면 이렇게 1, 3, 5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꾸며도 돼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컴퓨터에 우리 파워포인트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글자 내용 그대로 두고 꾸미는 것만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나는 장동건이 아닌데 백화점에 가서 장동건 스타일로 내가 사 입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입고 다른 사람 그 스타일을 가져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오세누리 과정비라는 글자를 땅땅땅 범위 지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 가위, 잘라내기, 복사하기, 서식복사라는 게 서식복사. 서식복사. 빗자루 그림 생긴 거. 찾으셨어요? 자, 얘를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 클릭해가지고, 그 마우스가 그림 빗자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얘를 교사처우 개선배에다가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또 서식 복사 눌러주고 운영비에다 블럭을 잡는 거죠. 그러면 1번 줄, 첫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는 기울이고 그림자 준 거 있었잖아요. 이 형태가 그대로,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식이라고 하죠. 서식. 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자,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문서에 글을 입력하면 자, 문서에 글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거든요. 서식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꾸미기 기능이에요. 꾸미기. 꾸미기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 얘는 빨간색, 아, 얘는 오른쪽 정도, 이렇게 꾸미는 거. 꾸미기가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쓴 글은 그대로 두고 남의 글 중에 서식만 가져올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난데 장동건처럼 해주세요 이거야. 그러면 장동건의 헤어스타일, 장동건의 옷, 장동건이 신었던 신발, 장동건이 가지는 그 식스팩, 멋있는 몸, 이거를 나한테 그대로 꾸며주는 거죠. 얼굴은 난데. 그러니까는 지금 글은 오세누리 과정비라는 글인데 여기에 꾸미기가 들어갔잖아요. 기울이고 그림자 주는 거를 서식을 복사를 해서 서식 복사 빗자루 그림을 눌러서 세 번째에다 드래그하고 다섯 번째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드래그하면 1, 3, 5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동일한 서식이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우리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을 이렇게 따로따로 잡았어.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붙어 있는 줄이 아닌 떨어져 있는 줄도 블럭이 잡힌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기울이고 그림자 주고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볼게요. 첫 번째 줄에다가 기울이고 그림자 주고 색깔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꿨어. 그래갖고 이거에 얘들의 서식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또 서식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혹시 편하지 않겠냐 이거죠. 편하지 않겠냐.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파란색 글자를 블럭 잡아서 서식 복사. 그리고 네 번째에다가, 네 번째가 서식이 똑같아졌죠? 그럼 얘를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서식 복사. 그래서 어디? 여섯 번째 줄. 이렇게 되면은 1, 3, 5, 그 다음 2, 4, 6 번째 줄이 서로 다르게 꾸며진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원래 글자로 바꿔볼게요. 원래 글자로. 원래 글자는 이만했잖아요. 이만했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이제 20포인트로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줄은 기울이고 그림자를 줄여요. 그럼 보시면 첫 번째 줄만 기울이고 그림자 들어갔잖아요. 근데 세 번째도 적용돼야 되고 다섯 번째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지정한 글자의 블럭을 잡고 그리고 서식 복사를 넣는 서식 복사. 그래갖고 마우스로 도사처우 개선비에다 드래그하면 얘도 위에 있는 서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또는 안 돼요. 두 번은 안 됩니다. 또 그대로 서식 복사 눌러서 또 세 번째 것도. 그러면 1, 3, 다섯 번째 줄, 잘못 썼다, 이거. 운영비에다 해야 되는데. 예. 다시. 자, 그러면 현재는 무슨 과정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어떻게 했다? 기울이고 그림자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두 번째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네 번째 거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려 있는 상태에서 여섯 번째 쪽 블럭 잡으면 다중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빨간색 그러면 어떻게 돼? 빨간색이 되잖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보세요. 첫 번째 줄 있잖아요. 얘를 내가 빨간색으로 일단 꾸밀 거야. 그리고 얘는 오른쪽 정렬할 거야. 오른쪽 정렬할 거야. 그럼 이 줄만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서식을 복사해서 네 번째, 여섯 번째에다가 마우스로 비벼주면 어떻게 된다? 자, 처음 거를 우리가 빨간색에 오른쪽 정렬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서식을 복사해 왔단 말이에요. 서식을 복사해 가지고 네 번째, 여섯 번째에다가 각각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꾸민 기능. 이거를 우리는 뭐다? 서식이라는 말은요, 꾸미기 기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꾸미기 전, 꾸미기 후. 그래서 꾸며놓은 거. 이걸 우리 서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 3, 5 따로, 2, 4, 6, 8 따로 할 수 있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8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 만들기 누르셔서 아니다. 새로 만들기 누를까? 새로 만들기 눌러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왼쪽에다가 공모 부분 어쩌고 저쩌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새로 쓰기잖아. 작품 응모 방법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입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53페이지처럼 53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꾸밀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입력을 해야 돼? 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글자부터 입력을 해놔야 뭘 꾸미든 말든 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제일 먼저 디자인에 가서 눈금이라는 디자인이 있나봐요. 디자인 테마가 어디 있을까? 각, 검정, 고구려. 그럼 눈금은 광장, 근접. 얘는 뭐야? 도시. 그 전에 있겠네? 대장간. 아, 여기가 눈금이네. 그렇죠? 네,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색깔에 가서 뭐를 광장이라는 걸 하래. 광장. 균형을 하면 근접, 기류, 눈금, 대장간 색깔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장을 하면 약간 푸른색을 띠는, 하늘색을 띠는 곳에 글자가 들어가게끔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글꼴은 뭐를 하라냐면 보자기 하래. 보자기. HY 견고딕. HY 견고딕. 이게 보자기야? 보자기가 여기 있다. 여기 오스틴, 요소, 원근감 이렇게 보자기 여기 있네. 그러니까 보자기라고 하는 테마가 있는데, 디자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광장이라는 거죠? 아, 눈금이라는 테마였죠? 그런데 색깔은 광장을 넣고 글꼴은 또 보자기로 바꾸려는 거지. 전체는 눈금인데, 그래서 보자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공모 부분 썼고요. 작품 응모 방법은 가로 쓰기를 했는데 문제는 세로 쓰기라. 이 세로 쓰기가 이따가 뒤집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다리 모양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틀어지면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상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씩 끌고 가보세요. 컨트롤 키를 끌고 하나씩 가져가 보시면 두 개가 복제가 될 거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두 번을 가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따로 뭐 입력을 해야지 뭐. 따로따로 입력을 해서 했으면 좋은 거를 모르고 그냥 한꺼번에 박스에도 썼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잘라 가지고 다시 붙여도 되지만 이 글 쓴 내용을 똑같이 복제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만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높이를 맞춰야죠. 요 높이 위에를 맞춰야 되면 마우스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위에랑 맞았다라고 나올 거예요. 위에랑 맞았다라고 이렇게. 근데 간격이 문제네. 간격. 요 사이사이 간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간격이 맞나? 자, 보세요. 이 간격이 맞나 보세요. 오른쪽 거 두 개는 간격이 좁은데 왼쪽 거는 또 넓죠?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맞출까? 간격, 맞춤이 있네, 간격.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럼 촥 하고 간격이 맞춰져요. 다시 보세요. 처음 위치는 여기다 놓으면 좋겠고, 얘는 한 요만큼 놓으면 좋겠어, 요만큼. 얘를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블록 잡아서, 간격을 맞춤해 가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라 그러면, 알아서 착착착, 좁은 간격, 정식 간격 좌우로 나란히 착 되거든요. 응?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벌어져 있었잖아. 아까 저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 박스 보이세요? 박스?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블럭이 되잖아요. 선택이 되죠.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해주면 똑같은 게 한 번 더 복제가 될 거예요. 컨트롤 C가 복사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니까 붙여넣기만 두 번 해주면 똑같은 게 두 개 더 생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중에서 똑같은 글자가 세 번 나왔으니까 어떤 거는 첫 줄, 어떤 거는 두 번째 줄, 어떤 건 세 번째 줄만 남겨놓고 글자를 지워야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래 놓고 글자의 높이만 맞춰보세요. 글자의 높이만, 이 박스의 높이만 맞춰가지고 자, 간격은 어떻게 잡힌다고요? 가로 간격은 블럭 잡아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맞춤, 그러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또 맞춤, 위쪽을 맞춰라. 그럼 위가 쫙 맞아요. 또 그래놓고 얘는 또 어떻게 하래요? 요렇게 휘어져 있고 얘는 또
저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문제지가? 결과는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사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예. 뭐 책에선 여기를 뭐 어떻게 하고 된 것 같아? 뭐 진하게 나온 것 같고 빨간색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나라 글은 기울임꼴 하시면 안 좋아요. 이쪽에는 빨간색으로 다 기울어뜨렸죠? 우리나라 글꼴은 기울이면 안 이쁩니다. 그런데 책대로 연습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딜 보시냐면 교재 44쪽 보세요. 아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오세누리 과정비, 매월 학생당, 교사처우 개선비, 매월 담임,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6줄 써놨잖아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두 줄씩 약간 벌어져 있을 거예요. 교과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6줄 중에서 두 개씩이 약간 벌어져 있다고, 간격이. 맞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세 번째 줄,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섯 번째 줄을 블록 잡고, 이거 하라고 같은데, 이거 어디야? 이게 아니라 여기 줄 간격 이거를 1.5로 하라는 것 같은데, 2.0 하면 어떻게 돼? 더 많이 벌어지고. 1.5로 지금은 줄 간격이 1.0으로 돼 있죠? 근데 1.5로 늘려주래. 그러니까 얘도 자세히 보시면은 공모 부분, 마감, 보내실 곳, 입상자 발표, 문의라는 글자를 줄 간격을 1.5, 2.0으로 해버리니까 2.0은 많이 좀 벌어지니까 보기 좋다. 2.0. 2.5는 그렇고 2.0. 그럼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잖아. 두 개가 세트인데 그 두 개 다음에 또 두 개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을 거라고. 공모 부분, 마감, 보낼 곳, 입상자 발표, 문의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줄 간격을 아까 1.0으로 되니까 다 따르르 붙어 있었는데 책에서는 1.5 정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5보다는 우리는 얼마를 했다? 2.0을 했다. 2.0을 했다. 교재 52쪽에 3번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시상에 줄 간격을 2.0으로 조정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해보셨어요? 2.0? 그럼 2.0이란 말이 뭐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쓰고 나서 한 줄 쓰고 다음 줄 쓰고 그 다음 줄 쓰잖아요. 이렇게 엔터 치고 줄을 쓰자. 글을 쓰는데 요 세 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위 첫 줄, 두 줄, 세 줄,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이 있나 보세요. 글자를 쓰고 그 다음 밑에 글자를 썼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가 이렇게 줄이 간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백이. 그 여백이 1.0 그러면 줄 간격 1.0이면 뭐다? 윗줄과 아랫줄이 딱 붙었다. 2.0은 뭐야? 한 줄, 두 줄 사이가 한 줄 비어있다. 한 줄 비어있다. 1.5줄은 뭐야? 1.5는 반줄 비어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어때요? 줄과 줄 사이 공백이 많죠? 근데 붙이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 반줄만 늘리면 좋은데 메모장은 그런 기능은 없지만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줄 간격을 좀 이렇게 사이사이를 벌어줘서 글자 읽기가 좀 수월하게끔. 우리 시집 같은 거 보면 줄 간격이 좀 많아.
시지분. 근데 소설이나 이런 거는 좀 주간 기억이 많지는 않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공모부분하고 시, 얘가 한 세트고, 마감하고 2016년, 책은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낼 곳하고 여기 위치하고, 발표자하고 날짜하고, 문의는 전화번호 나왔는데, 얘네들 사이 두 개가 세트가 돼서, 사이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독성, 눈으로 보기가 좋아진다. 이거지. 가독성을 높였다. 그 다음에 여기 작품 응모 방법에서 글자를 따로따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나? 약간 회전시켰다. 자, 그 다음 여기 C 여기다가 특수한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머리 기호를 삽입하라고 써있죠? 글머리 기호. 자, 보세요. 공모 부분 첫 번째 줄은요 이렇게 쓸 거예요. 글꼴이 HY 동력 B 이거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진하게가 아니라 진한 빨강이래. 진한 빨강 이걸 하래. 책에는 기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울이든 말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맑은 고딕 쓰라고 되어 있어요. 맑은 고딕 쓰라고 되어 있고요.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한 파랑 하래. 진한 파랑. 근데 얘는 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글머리 기호가 있죠. 글머리 기호 있잖아. 요거 맞죠?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글머리 기호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어떻다?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나서요. 마감도 똑같이 진한 빨강이고 글꼴 바꿔야 되고 2016 날짜도 어떻게 돼? 글머리 기호 바꿔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모 부분 블럭 잡아서 서식 복사해가지고 마감에다 드래그, 서식 복사해서 보낼 곳에다 드래그, 서식 복사해서 입상자 발표에다 넣고, 서식 복사해서 문의에다 넣고. 근데 얘는 서식 복사 눌러서 마감 날짜에다 찍고, 또 서식 복사해서 미래일보 찍고, 서식 복사 눌러서 날짜에다 드래그하고, 또 서식 복사해서 전화번호에다 드래그하고. 그러면 일일이 내가 하나씩 잡아서 해도 되고,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그 서식대로 내가 복사를 해서 써도 되고.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성공한 건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N 누르면 새로 만들어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컨트롤 N 했잖아요. N. 이건 뭐냐면 뉴, 새로 만들기. 다른 말로 뭐야? 색을. 그 다음에 컨트롤 O. 그럼 뭐야? 이거는 오픈. 이거는 열기. 다른 말로는 불러오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S. 그럼 뭐냐면 이거는 세이브라 그래. 세이브. 저장하기. 컨트롤 플러스 P. 그러면 프린트. 인쇄라 그래. 그리고요, 블럭을 설정하고 컨트롤 B. 그러면 이거는 볼드라 그래. 볼드. 굵게. 컨트롤 I.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이태릭인가? 이태릭. 기울임.
기울임꼴 있죠? 글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컨트롤 플러스 U. 그럼 뭐다, 이거는? 언더라인. 밑줄 치는 거, 밑줄 치는 거. 그리고 또 있죠?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뭐예요? 컨트롤. 그리고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외워서 써야지. 외워서 사용할 줄 알아야지. 네, 컨트롤 C, 그럼 뭐예요, 이거는? 복사. 컨트롤 X,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잘라내기, 잘라내기. 다른 말로는 오려두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컨트롤 플러스 V. 이건 뭐다? 붙여넣기. 다른 말로 붙이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Z. 이건 뭐예요? 실행 취소. 실행 취소. 조금 전에 뭐를 내가 했는데 아니야, 되돌아가고 싶어. 실행 취소. 다른 말로 되돌리기. 그런 거는 일반적인 메뉴에 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A. 이건 뭐야? 전체 선택. 그러니까 컨트롤 A, B, C, D, E, F, G 해서 Z까지 뭐 있다고, 그런 게. 그중에 우리 가장 많이 썼던 게 요거야.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예, 이런 컴퓨터의 기본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우스로 어디 가서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뭐 했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P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편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컨트롤 Z, 뭐 컨트롤 X 이런 거 있잖아요. 컨트롤 F도 있어. F. 컨트롤 F는 뭐냐면 find, 찾는다란, 찾는다. 그 다음에 바꾸기 이런 거는 또 달라. 어디는 컨트롤 H고 어디는 또 다르더라고. 바꾸기, 찾기, 바꾸기 이런 거. 근데 찾기는 컨트롤 F를 쓰기도 하고, 뭐 F3번 키 눌러도, F3번 키, 키보드 상단에 F1, F2, F3, F4 있잖아요. F3번이 찾기. 어디는 또 그냥 컨트롤 F 눌러야 찾기. 약간 달라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런 명령이 없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걸 많이 알아두시면은, 지금은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지만 과거에는 다 키보드 세대 시절이었잖아. 그러니까 키보드 명령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빨리 일하고 집에 가는 거고, 명령물은 뭐야? 종일 헤매다가 늦게 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우스가 없던 시절부터 컴퓨터를 해왔으니까 나름대로 얘가 좀 익혀져 있죠, 몸에. 이거를 평소에 잘 써먹었었으니까. 컨트롤 M이요? M은 뭘까? 자, 컨트롤 M 누르면 뭐가 움직여주나? 컨트롤 K, 컨트롤 L. 컨트롤 L은 뭐야? 컨트롤 R은 오른쪽 정렬, 컨트롤 L은 왼쪽 정렬, 이렇게 움직여요. 또 파워포인트에서는 아래 한글은 또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거는 아래 한글이고 엑셀이고 대부분 똑같을 때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컨트롤하고 U 밑줄, 컨트롤 I 기울어지고, 컨트롤 B 두꺼워지고, 그런 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Q 뭐 이상하게 나오고, 컨트롤 W. 컨트롤 W는 뭐야? 하도 뭐가 많아서 헷갈리네. 그렇죠? 컨트롤 R. R은 아까 오른쪽이래. 컨트롤 T는 글꼴 뭐 이런 건데, 컨트롤 Y 반응이 없고, 컨트롤 N은 새로 만들기, 컨트롤 M, 컨트롤 K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자, 지금 이제 54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목과 부제목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뭐 한다? 빈 화면으로 바꿔치기 해놓고,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영업정지 저축은행, 그 다음에 이쪽에 솔로몬, 서울, 뭐 미래투자, 대한신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4개가.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서울이라는 그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회색 돼 있죠? 얘가 2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2개라고. 먼저 제목부터 그려볼 거예요. 삽입. 뭐 없으니까 넣어야 되잖아, 이 안에다가. 그래서 삽입이야. 여기 보면 그림이라고 있어요. 클립아트라고 있고, 사진 앨범 이런 거 보이시죠? 도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는요, 삽입 명령이 아주 관건이에요. 파워포인트는 아무것도 화면에 없으면 아무리 두들겨도 해결이 안 돼요. 삽입에 가서 뭐를 해야 돼? 그 중에 뭐? 도형, 기본 도형, 블록 화살표, 이런 도형들 종류가 있어요. 사각형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기본 도형에 여기 칠각형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나 보세요. 배지 있어요? 배지라고 있어요? 오케이, 그 배지 누르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그냥 대충 드래그 해보세요. 뭐가 생겼어요? 자, 근데 마우스로 이 도형을 딱 클릭을 하면 8개 포인트가 생기고 노란 점이 나오고 녹색 점이 나와요. 녹색 점은 뭔지 아시잖아. 회전하는 거고. 노란 점 한번 움직여보세요. 노란 점. 노란 점 움직여보세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높이를 좀 낮게 해주고, 저 꼭대기에도 달라붙여 놓고,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 아, 이 은행들이 영업정지당한 은행이라고? 대단히 좋은 은행인 줄 알았지 그게 아니래. 예. 그냥 도형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들어가요. 자, 그래 놓고 그리기 도구에 가시면 저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라고 뜨죠. 자, 보세요. 빈 화면을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가 사라집니다. 추가 기능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추가 기능 없으시죠? 추가 있어요? 보기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 도형을 딱 클릭하는 순간 뭐예요? 그리기 도구라는 게 생기거든. 그럼 여기 가서 채우기 색깔 있잖아.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를 뭐로 하래요? 빨간 거로 하래. 빨간 거. 그런데 막 보세요.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해야 되고 채우는 건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자, 채우기 색깔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고, 뭐 바꾸려면 귀찮으면 여기 가나다라고 하는 도형이 있죠. 이거 얘들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이거 좋다.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따가 살펴볼 테니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나다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는 거 클릭하고,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색깔은 반드시 홈에서만 합니다. 도형을 꾸미는 거는 그리기 도구에 서식이 가서 꾸미지만은 글꼴은 반드시 홈에서만 해요. 여기 와서 글자를 크게 해라. 글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약간은 뭐 어떤 거로, 뭐 동력 B, 뭐 아까 뭐 여기 뭐 어떠나 헤드라인 M 뭐 이런 거 쓰셔도 돼. HY 헤드라인 M, 아니면 뭐 태백 B 이런 거, 아니면 저 내려가셔서 맑은 고딕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궁서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파워포인트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딕기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고딕기어. 대충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모양새는 대충 맞은 것 같은데, 밑에 그림자 같은 게 하나 여기 이렇게 있는데, 54쪽 보시면 돼요. 54쪽. 지금 이 도형 밑에 그림자 같은 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나 서울이나 그 밑에 보면 약간 회색 방향, 회색 색깔로 밑에 그림자 깔려 있죠. 근데 그 그림자랑 좀 다르잖아. 자, 그럼 뭔지 한번 가보자고. 이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그리기 도구로 착 갑니다. 딴 데 가 있다가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따당 하면 그리기 도구로 착 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도형 효과 이런 것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도형 효과에 가시면 반사라고 있나 보세요. 이 그림자는 약간 달라. 반사라는 곳에 가면 반사 변형이 있는데 이렇게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근데 그 중에 제일 아랫줄에 있는 거는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저 몸통하고 많이 벌어져 있어.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됐어요? 살짝 벌어져 있어. 그 중에 제일 왼쪽 거는 짧고 중간 길게. 제일 윗줄에 있는 반사는 어떻게 되냐면 몸통하고 붙어 있어. 몸통하고 붙어 있죠. 그런데 얘는 뭐야 그러면? 몸통하고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살짝 떨어져 있죠? 예. 자, 뭐냐면 이거예요, 예.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얘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책하고 똑같은 그림자가 뜰 거라. 자, 제목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솔로몬이라는 글자를 쓸 도형을 한번 찾아볼 건데, 저는 솔로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파란색하고 밑에 회색이 다른 도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나 서울이나 큰 글자, 하얀색으로 된 큰 글자가 있는 도형이 위에가 둥그렇죠. 자, 사각형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직각사각형이니까 안 되고, 두 번째는 위가 모서리가 다 둥글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서 두 번째도 위가 둥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하시면 돼. 모서리가 둥근 직사 두 번째 거 선택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다 솔로몬 쓰시는 거예요. 솔로몬. 글자는 얼마만큼 크게 해볼까요? 40 정도 해보세요. 40. 도형 이렇게 크게 하지 마세요. 크게 하지 마시고 글자가 살짝 위에 여백, 위에 글자가 이렇게 도형이 작으면 글자가 좀 안 이쁘니까는 글자 쓰고 나서 위에 조금, 아래는 좀 더 높이가 낮고 요 정도 도형을 만들어 보세요. 너비는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지금 제가 안내선을 그려놨잖아. 가운데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을 만들어놨죠. 어디에 가서 보기에 가서 안내선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 왼쪽 오른쪽 위아래 네 개 칸이 보이는데 여기에 중간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글꼴은 여러분이 이따가 정해주시면 되겠지만, 이것도 헤드라인 M을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써보셔도 돼요.
해보셨죠? 자, 그 다음 밑에 회색이 들어간 글자 있잖아요. 총자산 BIS 비율이란 도형은 삽입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으로 얘를 그리실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무렇게나 그리면 안 돼. 얘가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대충 그려놓고 맞추려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는요. 보세요. 어떻게 그리냐면은요. 이 솔로몬이란 도형 제일 왼쪽 벽 있죠. 왼쪽 벽. 도형의 왼쪽 벽 있잖아요. 여기다 놓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오른쪽 벽에 맞게끔. 왼쪽에서 오른쪽 벽에 맞게끔. 그려놓고 도형을 살짝 내리는 거예요. 자, 도형을 살짝 내리면 저 글자는 가리면 안 되죠. 글자는 가리면 안 되니까 글자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도형을 뭐로 바꿀까? 회색으로 바꿀까? 회색으로? 이렇게? 근데 이상하다. 이 도형이 테두리 선이 있네요. 그렇죠? 지금 솔로몬이란 도형에는 테두리 색깔이나 도형 채우는 색깔이 같으니까 하나의 색깔로 보이는데 밑에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안에 있는 색깔을 뭐로 채우기 색깔을 바꿨잖아요. 바꿨더니 테두리 색 따로 몸통색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윤곽선, 도형 윤곽선이 테두리 선인데 얘는 없음 해주면 돼요. 없음. 이 도형의 겉테두리 색깔, 겉테두리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은 없음 해주면 된다고. 그럼 보기 좋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책에는 솔로몬이란 도형 있잖아요. 솔로몬이란 도형에 가서 이 회색 도형이 살짝 가리는 거예요. 아랫부분을 살짝 가리는 거라고. 솔로몬이란 글자가 있는 도형하고 밑에 총자산 BIS 비율 여기다가 이제 총자산 글자 색깔은 뭐로 바꿔야 될까? 검정색으로 바꿔야 되겠지. 총자산 4조 9천억 원 BIS 비율 4.35%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얘들의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로?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되고 왼쪽 정렬하시면 되거든요. 글자가 왼쪽에 정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동그라미 네모 같은 거 점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야? 요거 글머리 상자에서 이거 넣어주는 거지. 글머리 상자. 이렇게. 글자색은요, 무조건 홈에 가서 글꼴에 관한 거. 글자에 관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홈. 글꼴 그룹 여기서만 하는 겁니다. 어? 글자 색깔? 여기 끝에 가. 그러니까 도형을 선택하고 여기 가서 빨강을 하든지 노랑을 하든지 저 위에 검정색.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 아래 도형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죠, 실제로. 그때는 그리기 도구에 가서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어디다가 쭉 끝에 있네. 원근감 그림자라는 거.
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도형 그렸죠? 거기다가 하나 도형 그려서 살짝 입혔죠? 그 다음에 글자 쓰고 꾸미고 나서 원근감 그림자 넣었죠? 자, 이런 게 오른쪽에도 더 있고, 그렇죠? 아래쪽에 두 개 더 있죠?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그래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 두 개 도형이 포함되도록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 마우스를 딱 띄면 두 개가 선택됐다고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럼 얘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두 개 누르시고, 마우스로 이 솔로몬 몸통 있죠? I자 나올 때 말고 화살표 나올 때 끌고 오른쪽으로 하나 옵니다. 그럼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도형을 하나 그렸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 도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근데 이렇게 복사하면 안 되잖아. 똑같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때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는 복사인데 똑바로 가요. 삐뚤삐뚤 안 가고 똑바로 가는 거야. 자, 그렇게 만든 두 개, 이쪽 두 개, 저쪽 두 개 있는 거를 또 마우스로 밖에서 올가면 씌우세요. 이렇게 밖에서, 안에다 씌우면 안 되고 밖에서부터. 이 밖으로 가면 안 되지. 잘못하면 제목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 제목을 벗어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러면 4개가 선택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놓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으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또 생겼죠? 또 생겼잖아. 그럼 이제는 뭐 하면 돼? 솔로몬이란 글자, 솔자 앞에다 넣고 서울. 자, 이거를 다 지우고 나서 글자를 쓰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글자를 먼저 쓰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 누르면 되니까. 예? 어떻게? 새 슬라이드 가셔가지고 제목만, 빈 화면. 그러니까 모르고 제목만을 눌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에 가서 빈 화면을 바꿔도 되고, 빈 화면을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아까 빈면 했었죠? 빈면. 배지 했었죠? 배지 말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별밑 현수막이라고 있어요. 별밑 현수막. 밑에. 기본 도형 밑으로 내려가시면 별밑 현수막이라고 있고요. 끝에서 세 번째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영업정지저축은행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 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꼭 이거를 도형을 아까 나와 있는 배지로 하느냐 그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또 하나 도형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이게 안 이뻐. 두루마리 화장지 말아놓은 것처럼 해놓은 게 안 이쁜 거야. 그럼 얘를 지우고 다시 쓰려면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해라?
요거 도형 변경이라고 뜨죠? 자, 아까 도형을 만들었는데 다른 도형으로 만들어 볼 연습 삼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도형을 그려놨고 했더니 안 이뻐. 그러면 지우고 새로 쓰려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글자 쓰고 고쳐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그리기 도구에 있는 서식에 가서 저기 점점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점점점. 거기 가시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아까 나왔던 기본 도형에 배지 있었어. 배지. 또는 이것도 있다. 액자 이런 거 액자.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액자도 안 예쁜데? 다시 배지. 오케이.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마음에 안 들면 도형을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놓고 다시 이제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종류의 끝에 두 번째 거, 위에 거만 둥근 거. 자, 얘를 이렇게 크게 그리면 안 되지.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돼. 너무 크면 다른 도형 못 그리니까 적당히. 그 다음에 밑에는 또 어떤 도형 그려야 될까요? 그냥 직사각형. 이게 그리는데 어떤 거는 색깔이 어떤 거 여기는 지금 솔로몬이거든. 솔로몬. 여기는 뭐 총자산 뭐 1조 뭐 6,400억 원 라고 썼다. 엔터. 그 다음에 BIS 비율 뭐 4.5% 뭔지 몰라도 대충 썼어요 제가. 그런데 글자를 써보면요 도형 중간에 딱 들어가요. 글자가. 그러니까 제목은 가운데 있어도 되겠지만 글자들은 어때요? 가운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홈에 가서 왼쪽 가시오.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라는 거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왼쪽 정렬 위에 있잖아. 그래서 글머리 기호를 뭐로 할 건지를 여러분이 써보시는 거예요. 썼더니 글자가 밀려 내려오네. 몇 억 원 할 때 글자가 밀려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 도형을 넓혀야지 뭐. 자, 이제 솔로몬이라는 도형도 우리가 이제 꾸며봐야 돼요. 솔로몬이라는 도형도 맞춰봐야 돼. 글자 크기는 얼마? 한 4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도형도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런데 위에 도형은 푸른색이 들어간 건 맞는데 아래에 있는 도형은 치우는 색깔이 약간 회색이 들어야겠죠. 회색. 글자는 무조건 글꼴 홈에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꿔놨더니 보세요. 테두리가 있잖아. 테두리가 있는 게 예쁠래나? 마치 어느 테두리 안에다 글자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책은 테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블록 잡아서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얘가 테두리거든요. 얘를 색깔을 바꿔도 되고 아예 없애도 되고. 원래 해도 보기 싫지는 않네요. 근데 없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든 도형을 블록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더 만들고, 또 블록 잡아서 또 만들고. 근데 까먹은 게 있어요. 그림자를 안 넣었잖아. 그럼 그림자를 4번에 걸쳐서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클릭, 컨트롤 눌러서 두 번째 거 클릭, 세 번째도 클릭, 네 번째도 클릭. 그러면 4개가 따로따로 선택이 됐으니까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원근감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그림자도 들어가잖아. 파워포인트는요 도형 그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도형 그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59페이지에 예, 도형 그리고 그 다음 글씨 쓰고 도형 색깔 테두리 색 없애고 뭐 그림자 넣고 뭐 넣고 이러쿵 저러쿵 계속해서 65쪽 꾸미는 거예요. 근데 65쪽에 보면은 그룹하라고 되어 있거든. 65쪽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래. 이렇게 이 두 개 도형을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지래. 그룹. 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잘못하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따로 움직이잖아. 근데 그룹을 져놓으면 뭐냐면 얘가 그냥 하나로 움직이거든. 하나로. 어디 밑에 걸 잡던 위를 잡던 같이 다녀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떨까? 실수를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룹 잡으라는 것 뿐이에요. 그룹을 잡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 그룹 잡은 거를 다시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해제하셔도 돼요. 그룹을 하던 안 하던 상관은 없는데 그룹을 하면 어떻다? 얘를 이동하고 움직일 때 수월하다. 생각해보세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 몸을 끌고 다니는 게 편하잖아. 그 차이지. 그리고 66쪽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 한대요. 그럼 뭐다? 복사하는데 똑바로 간다. 다시 위에 거 두 개를 블럭 잡아서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눌러 내린다. 그럼 위에 두 개가 아래 또 생긴다. 그래서 네 개가 생겼으니까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거를 뭐 다른 글자로 바꿔치기 해야지. 뭐 서울, 뭐 미래투자, 대한신용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바꾸는 거를 해보시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도형 있잖아요. 이 도형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 이 각각의 하단에 도형들이 있는데 지금 위쪽에 있는 도형하고 얼추 비슷하게 밸런스 맞췄죠? 예를 들어 얘가 너무 작아도 그렇고 얘가 너무 작아도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작아도요 되게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넓으면 흉할 수도 있어요. 적당선에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적당선에서 항상. 자, 이제 도형 복제하는 연습부터 좀 해볼게요. 글자 쓰는 거 좀 나중에 하고, 글자는 우리가 좀 더디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글자 쓰는 거는 뭐 내가 연습하면 빨리 써주는 거고요. 자,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빈 화면.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빈 화면. 그럼 빈 화면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건데요. 먼저 어떤 도형을 그릴 거냐면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한국자동차 연도별 실적 해가지고 2011년, 2012년, 2013년 돼 있고 순 매출은 얼마고 영업이익은 얼마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도형이 어떻대요? 하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인데 세 가지가 다. 하나는 오각형처럼 보이고 또 끝에 있는 건 또 화살촉처럼 삐죽 나와 있죠? 그거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도형에 가서 블록 화살표에 가보시면 여기 있네. 끝에 건 요거고, 이거 아닌가? 끝에 거는 요거래. 요거 처음 거는 얘고 오각형 이거 맞죠? 이게 처음 건 얘고 중간 거는 옆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이고 끝에 거는 뭐다? 톱니 모양의 오른쪽 화살표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도형에 가서 또 이번에는 갈매기형 수장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제 메모를 해드린 거는 이거예요. 이거. 마우스로 개체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거죠. 얘를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하면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 멋대로 이동됐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하나 더 복제가 되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복제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쉬프트를 눌러서 움직이면 세로나 가로만 가요. 삐딱하니 안 움직입니다.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로나 세로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얘를 자 늘릴 거예요. 여기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대각선 방향을 기준으로 고정시킨 상태로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를 조절하면 반대로 조절이 되고요. 여기를 조절하면 저 위를 기준으로 조절이 되고요. 왼쪽을 조절하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뭐가 된다?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 조절하면 뭐가 된다? 가운데를, 개체 중앙을 기준으로 조절하는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조절하면 뭐가 된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똑같은 비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아주 미세하게 그냥 움직여보면요 덜컹덜컹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물 흐르듯이 움직여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미세하게 조정이 돼요. 예. Alt 키는 미세한 조정을 하면서 뭐 복사를 하든 이동을 하든 크기를 크게 조절하든 할 수 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라 아리안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니까 엑셀하고는 짝꿍이잖아. 같은 회사 거니까 적용이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상에서 똑같이 그래요. 포토샵은 좀 특이하지만 포토샵은 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도형을 그려놓고 하거든요. 그림도 집어넣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다 움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먼저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도형에 가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똑같은 도형 그리기가 쉽나요? 똑같은 크기로? 자, 얘랑 똑같은 도형을 제가 그려볼 거예요. 도형에 가서 얘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잖아. 여기다 그리면.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요. 이 몸통에다 놓고 그리는 거, 몸통. 이 몸통에다 딱 갖다 놓고 같이 그려, 이렇게. 그 몸통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높낮이가. 그래갖고 이렇게 쓱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거 얘는요 저 위에 화살촉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게 높이가 맞아. 왼쪽에 있는 몸통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몸통에다 위에다 맞춰놓고 어떻게 해야 돼? 크기를 이거로 조절해야 돼. 얘는 문제가 뭐냐면 끄트머리는 화살표가 아니라 몸통이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 몸통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자, 이 세 가지 간격을 맞추려니까 어떻게 맞춘다? 마우스로 왼쪽 있죠. 왼쪽 요 공간, 오른쪽 공간 있죠. 왼쪽과 오른쪽 공간을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마우스로 선택한 후에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요.
키보드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자,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맞춰놓고 몸통 전체 다 선택한 후에 그리기 도구에 가서 뭐 하라고요? 맞춤. 뭐 할 건데? 중간 맞춤. 그럼 이 도형 3개에 가장 중간에 딱 맞아. 그리고 맞춤.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럼 가로 간격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간다. 이게. 자, 그리고 이 3개 도형을 블럭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해가지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근데 책에서는 이 오른쪽 부분 있잖아요. 오른쪽 여기 뾰족 나온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 여기 이제 제목 넣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도형을 3세트 만들었단 말이에요. 71페이지 보시면 아실 수 있어. 71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형은 색깔이 약간 파란 하늘색을 띠고, 중간에 있는 도형은 도형의 색깔이 무슨 색깔? 흰색을 따라가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3개는 도형 채우기 색깔이 뭐를 따라간다? 약간 짙은 회색을 따라가더라. 그리고 이 3가지 모두 다, 이 3가지 9개 모두 다 윤곽선은 어떻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죠? 가운데 있는 애들이잖아. 배경이 허연이니까 허연 도형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 책에는 여기 배경이 색깔이 있죠? 여기 배경이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오른쪽, 비어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배경 서식, 배우기 채우기 색깔을 지금 약간 거무틱틱한 거로 갔나요? 거무틱틱한 거로? 이렇게 갔나요? 이렇게 갔나? 아까는 여기에 도형을 흰색으로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전체 배경이 하얀데 도형도 하얘면 안 보이잖아요. 윤곽선도 없앴잖아. 윤곽선에서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도형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배경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배경 서식에 가서 여기 색깔 있잖아요. 색깔을 뭐 검정색으로 주기엔 좀 그렇고, 약간 짙은 검정 쪽으로나 아니면 진한 갈색, 짙은 회색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바뀔 거 아니냐. 자, 이럴 때 모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 왼쪽에 있는 2개 있잖아. 여기도 똑같은 색깔이 채워진다고. 모두 적용 누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현재 페이지만, 현재 슬라이드만 검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닫으면 돼. 이렇게. 아직 글자만 안 썼지 71페이지 내용하고 어때요? 얼추 비슷한 구조가 생기는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배경은요, 배경이란 동네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겉에 도형이 있잖아요. 겉에 배경.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배경 서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가셔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라데이션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림 패턴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패턴으로. 그런데 그래놓고 나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누르면 어떻게 돼? 숨기기 누르면 뭐가 숨겼는데 숨기겨지겠죠? 숨기기는 빼고. 그런데 이제 단색에 가서 나는 색깔을, 여기 색깔 채우기 색깔에 가서 난 노랑으로 할 거야. 그럼 노랑이 되는 거고, 나는 뭐 녹색으로 할 거야. 그럼 녹색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테마색이라는 곳에 가서 짙은 갈색 정도로 하나 찍어보자 이거지. 이렇게 닫기 누르시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두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모두 적용하면 뭐야? 현재 슬라이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슬라이드 그 색깔이 배경으로 깔려버린다고. 그러니까 모두 적용하지 마시고 그냥 닫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2011년 아직 글자 모양 꾸미지는 않았죠? 글자의 크기나 이건 꾸미지 않았는데 꾸몄다는 전제하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3년에 걸친 내용들이 순 매출 금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조금 더 어려워져요. 오늘 도형을 가지고 복사하는 것도 연습해보고, 이미 그려진 도형에다 글자를 써놨더니 도형이 마음에 안 든대, 사장님이. 그러면 내용은 좋은데 색깔도 좋은데 도형만 바꾸래.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이 세 개를 선택하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점점점, 이게 뭐야? 도형 변경에 가서 웃는 얼굴 누르면 웃는 얼굴이 되고, 이때 여기에서 그냥 동글뱅이 선택하면 동글뱅이가 되고, 뭐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미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오각형을 그렸어. 갈매경 수장을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한 사각형을 그렸는데 모양을 좀 바꾸고 싶어. 직사각형을 그렸더니 그냥 진짜 직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허리를 살짝 잘록하게 집어넣게끔 하는 사각형. 직사각형의 허리를 S라인처럼 싹 팔 수도 있거든. 지금 72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겉테두리에 약간 그 야광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이 보이잖아요. 그 돈 그림하고 사람 모습 그림하고 그 겉에 있는 테두리. 근데 좌우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들어가 있죠? 이거. 여기 보시면 겉테두리가 허리가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연습을 할 거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까지 배운 부분을 댁에 가셔서 첫째, 눈으로 먼저 한번 쭉 읽으세요.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면은 컴퓨터로 한번 실습해 보시고 따라하기 식으로, 그 다음에 따라하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는 아까 제가 설명하듯이 5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 만든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물만 보고 연습한 거를 해보시라고. 처음에는 눈으로 보세요. 컴퓨터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컴퓨터를 파워포인트 실행해서 이 책에 보면 따라하기식 있잖아.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뭐 따라하기식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결과만 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3번은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근데 그렇게 3번 하시면요 그냥 실습한 거 한 10번보다 나아요. 무턱대고 실습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눈으로 실습하고, 눈으로 실습하면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따라하기 식으로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근데 어디가 맥힌다 그러면 살짝 컨닝 하시면 돼. 따라하기 식을. 그리고 또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명히 대답했어요. 대답을 유도시켰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거예요.